네, 1이라고 이제 링크는 받으셨죠?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도 앞으로도 저희가 영상을 좀 제공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 특강 할 때도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을 일부 공개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난번에 못 보셨으면 그 링크를 제대로 공유를 못 받으셨으면은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확인을 좀 부탁드린 다음,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많은 장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목이 백자가 백종원 할 때 백자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어휘로 보통 얘기를 하죠.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장표가 많은 편이에요. 네, 우리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일단 교환을 채팅창에 배포를 한 후에 그 다음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 들어가고요. 다음 수요일에는 스크립트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할 건데, 그때 이제 만약에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제 분량을 다 소화를 못할 경우에는 수요일에 앞단에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도는 조절을 할 예정이고요. 진행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한 후에 벡터와 행렬에 대한 개요를 안내해 드리고 행벡터, 열벡터, 행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션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90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매트랩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인 이 C나 파스칼, 포트란에 비해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로 느리긴 하지만 배우기 쉽고 사용이 편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수치 계산 쪽, 그리고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신호 처리 등 여러 가지 이공계열 그런 과학 계산용 이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 내장 함수와 툴박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2021년 버전에 대한 약간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향상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AR, VR 쪽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 가상 그런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에 그래픽 부분에 많이 네, 그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매트랩의 특징 부분 나와 있었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넘겼네요. 네. 마우스가 지금 자꾸, 네, 센싱이 지금 너무 민감해가지고 앞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죄송해요. 자, 이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이 데이터가 저장될 메모리의 장소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할당 연산자라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할당 연산자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의 기능이 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가 주석이다. 주석문을 쓸 때 이 퍼센트를 쓴다라는 것 지난번에 강조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도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네, 그래서 내장 함수의 그 좀 기능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SQRT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SQRT 어떤 함수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곱근이죠. 제곱근. 루트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곱근. 그러니까 4의 제곱근 해가지고 루트 4는 2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값이 이제 n스라는 값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장 함수에는 어떤 그 특히나 이 매트랩에서는 그 각도를 도구 단위보다는 라디안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도법을 사용한다, 기준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쌍곡 삼각함수도 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보강상 이렇게 네 사인이다, 뭐 어떤 그 삼각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슬라이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학 쪽에서 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기구가 이제 기구가 뭔가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열을 가해서 그 풍선을 띄우잖아요. 풍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기구를 이제 띄웁니다. 그러면은 공중에 그 기구가 떠 있을 때 어떤 이 기구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돼요. 이 알짜 힘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 힘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줄다리기 같은 걸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줄 당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다 그 줄다리기의 힘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성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힘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기구를 띄웠을 때 부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게 가해지죠. 그래서 어떤 알짜 힘을 계산할 때 이 중간에 보시면 이 원리를 어떤 계산식을 써야 하는지 일단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F는 100뉴턴,
방향은 마이너스 90도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입력값을 주고 중력, 부력, 풍력이라는 입력값을 주고 우리는 출력을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공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그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공식을 쭉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나 손으로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트랩으로 공식을 세워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함수를 다 적어놨어요. 이 17번 슬라이드에 장표에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서 실행 결과가 리절트 디그리스라는 변수를 썼을 때 이렇게 포스 토탈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명령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령창은 지난번에 이제 많이 썼죠. 어떤 우리가 쉘창으로도 이제 많이 쓰고요. 커맨드 윈도우라고 해서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그런 명령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램프라는 걸 시작해보자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요. 다들 시작하셨나요? 혹시? 오늘 이제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의 미션이었죠. 수요일의 미션이었는데 혹시 다 등록하셨나요? 꼭 요거를 이번 주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달 내에는 요 온램프 과정을 매트랩 온램프 과정은 네, 꼭 진행을 해서 100% 원래는 2시간 과정이거든요. 2시간 정도의 네, 소요 시간으로 가능하고 또 중간에 보시면 힌트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이 부분을 예습한다 셈 치시고 한 번씩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우리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할 이 배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여기까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여기 4단계거든요. 4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벡터 행렬, 매트릭스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매트릭스 부분이 행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매트랩 온램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 1분 정도 됩니다. 1분 30초 정도 되니까 잠깐 볼게요. Every variable in MATLAB is an array. So to program in MATLAB, you'll need to know how to work with arrays. Referring to elements in an array is the first step. This is called indexing. Indexing is how you extract and modify values in arrays. The position of a value inside any array is called its index. You can use the index to extract particular values. For example, if you want the third element of the vector x, you type x parentheses 3. If you know the position of an element, you can also change the value. Here, we're changing the value at the third index to 1. You can also extract a range of values by using a colon with the first and last indices of the range. If you want to extract elements from a matrix, well, specify 2 indices instead. The first index is the row number and the second is the column. It's pretty common that you want to extract a whole row or a whole column from a matrix. When you use a colon on its own as an index, it stands for all, as in all the rows or all the columns. Here, we're extracting the first row and all the columns. And in this case, we're extracting all the rows of the third column. There's a lot more you can do with indexing, but for now remember that matrix indexing is row, comma, column, and vectors only need one index. Every variable
네, 간단하게 이 배열에 대해서 나온 영상인데요. 인덱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덱싱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어떤 원소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매트랩에서는 벡터와 행렬에 이용될 수 있는 연산, 함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이제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배열 자체가 이제 벡터나 행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1차원 배열이고요. 행렬은 2차원 배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가로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해서 행렬을 만들곤 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행렬을 만드는 방법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잠시 제가 다른 노트북으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매트랩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나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명령창에다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놓고 이 행렬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 앞에 23페이지에 있는 그 행렬 만드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 스페이스는 이 어떤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 3.5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A는 3.5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B는 1.5, 3.1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원의 배열이 나오죠. 그리고 또 C는 대괄호 해서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하면 세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 콜론이 아니고 뭐죠? 세미콜론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세미콜론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0 네, 1이죠. 1, 0 이렇게 한번 하시고 또 한 번 세미콜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0, 2라고 해놓고 대괄호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세미콜론을 한번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C라는 이 배열이 하나 생겼죠. 그죠? 그리고 3열의 배열이 이 생성이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네. 자, 간단한 이 행렬을 만들어 봤습니다. 벌레가 네,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배열을 생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이 원소를 빈칸 또는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 명령이나 어떤 그 M 파일을 이용해서도 행렬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파일, 이를테면 엑셀 파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행렬을 읽어드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의 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덱스라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숫자인 거예요. 숫자. 이 최종 결과가 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 값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도 계산식이 숫자가 되면 다 배열에
어떤 그 벡터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안 보여드렸죠.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안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이래서 가끔씩 어떤 슬라이드를 보고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매트랩을 이제 실행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슬라이드를 넘어가야 되는데, 슬라이드는 저만 보고 있고 이제 매트랩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슬라이드를 잠시 못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거는 어차피 이제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벡터를 들어갈 거예요. 행벡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행벡터가 있으면 어떤 벡터가 또 하나 있을까요? 행벡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행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게 행과 열을 뜻하잖아요. 행벡터가 있으면 열벡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이 물리적인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생성할 때 이 콤마나 빈칸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칸으로도 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서는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강조를 좀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콜론 연산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갈게요. 이 규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콜론 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에서도 다들 사용을 하고 있죠. 맞나요? 네. 배열이라면 다 똑같아요. 네. 물론 뭐 다른 어떤 어셈블리 뭐 이런 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콜론 연산자는 일단 매트랩은 파이썬과 많이 흡사합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데서 일단 흡사해요. 그래서 이 표현식이 가끔씩 이거는 매트랩에서 본 건데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콜론 8 이렇게 치시게 되면 2, 3, 4, 5, 6, 7, 8 이렇게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숫자를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콜론을 2개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 숫자는 간격이 됩니다. 일정 간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이 매트랩이 잘 보이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진행할게요. 자, 이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CLC 하고 클리어라고 치면 변수의 값도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CLC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클리어 먼저 하고 CLC 하면은 이렇게 깨끗한 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2 콜론 8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Y는 2 콜론하고 8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하면 2, 3, 4, 5, 6, 7, 8 이렇게 값이 생성이 됩니다. 크기는 7이다 이렇게 나왔죠. 되셨나요? 요거는 앱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자, 앱으로도 가능하니까 실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Z라는 또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값을 하나, 콜론 사이에 값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자, 2 콜론 3 콜론 13이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 5, 8, 11이라고 나오게 되죠. 다 확인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냥 벡터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요거는 제가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장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잘 보이나요? 리니어 스페이스는 선형 벡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n이라는 인자, 아규먼트 값을 넣으면 x라는 시작 값에서 y라는 최종 값까지의 범위에서 요거는 이제 그 콜론 쓸 때랑은 조금 달라 보이죠? 두 개 이제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콜론 쓸 때 하고 이 리니어 스페이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이 가시나요? 네,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자주 넘기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같이 실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하는데 변수를 일단 v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라는 변수에 리니어 스페이스 하고서 2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6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6으로 규칙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V는 2, 4.8, 7.6, 10.4, 13.2, 16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나요? 되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개로 쪼개는 거죠. 등분했다는 그런 의미가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W라는 변수에다가 로그 스페이스라는 것을 쓰면은 이제 로그를 생성하는 거예요. 로그를 그 지수가 아니라 밑에죠. 잠깐만요. 요거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2, 6 그리고 5 이런 식으로 하면 5죠. 5라고 이렇게 해두면 네. 자, 보셨나요? 얘는 이제 로그예요. 그래서 10의 그 x, y, n으로 했을 때 10의 x승 그리고 그 10의 x승부터 10의 y승까지로 이제 해당되는 그런 지수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니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딴 걸 볼까요? 딴 거를. 자, 리니어 스페이스 그리고 로그 스페이스를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리니어 스페이스 하고서 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것도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자, 벡터의 원소들은 이 순차적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가고요.
어떤 인덱스 값이 이제 있어서 그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벡터 Z에서 여섯 번째, 세 번째 원소를 취해서 다른 벡터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인덱스 벡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많이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다음에 복습할 때 인덱싱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차원은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열 벡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 벡터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 벡터는 콤마나 빈칸을 안 써요. 세미콜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벡터로 원래는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전치한다고 해요. 전치, 트랜스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서 전치는 어떤 행과 열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 벡터는 행 벡터를 전치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에 의해서 수행한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러면 얘도 매트랩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트랩 화면 잘 보이시죠? 클리어 한번 하시고 CLC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깨끗하게 커맨드 윈도우를 만드셨나요? 네, 이렇게 만드셨으면 열 벡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A는 하고서 똑같이 대괄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콤마라고 했나요? 혹시?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3, 4, 5, 6이라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 5 세미콜론, 6 이렇게 하고서 대괄호를 막게 되면 엔터를 눌렀을 때 세로로 열로 생성이 되는 열 벡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B는 2 세미콜론 5라고 이렇게 나오면 네, 세미콜론이 잠시만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땡땡으로 해볼까요? 자, 이 콜론으로 한번 해볼게요. 콜론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B는 2 세미콜론 5 이렇게 하면 네, 세로로 등장을 합니다. 보셨나요? 네,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자, 이 열 벡터는 이제 행렬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행렬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행렬, 이 행 벡터와 열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행과 열을 포함한 부분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 m 곱하기 n의 n개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직사각형 모양을 배열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서명대수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로우 벡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렬의 생성에서 이 행의 값들은 빈칸이나 컴마로 구분된다. 그리고 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매트랩에서는 이 행렬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행렬을 많이 쓸 때 빈칸, 콤마, 그리고 세미콜론 이 부분으로 행벡터, 열벡터 이런 부분을 구분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의 원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랜드 함수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난수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렬이 이렇게 랜덤수로 이루어지는 행렬을 랜드 함수로 이용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삼행 삼렬에 해당하는 행렬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실 게 제로스하고 원스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실습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로스하고 원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가끔씩 제가 커서가 어디 갔는지 네,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찾느라고 좀 늦었어요. 클리어를 또 하고 CLC라고 쳤습니다. 네, 다 똑같이 치셨나요? 자, 여기에선 우리가 제로스, 원스라는 함수를 한번 보려고 지금 이렇게 창을 또 비워놨어요. 그래서 m이라는 변수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스라는 것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3이라고 가로에다가 넣어주면, 인자값을 넣어주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행삼렬에 0이 이제 0으로 된 행렬이 지금 표시가 되나요? 네. 그리고 제로스가 있으면 원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원즈라고 해서 이 안에도 아규먼트 값을 2,5라고 이렇게 아까는 3이라고 하시면은 3행 3열이 나오겠지만 2,5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행 5열에 1로 이루어진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값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A라는 행렬을 자, 1에 1부터 3이 이제 일행이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4부터 6까지 이렇게 2행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드셨나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은 자, A라는 행렬이 하나 생겼어요. 1, 2, 3, 4, 5, 6 그래서 2행 3열에 해당하는 행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2행 3열이 어느 쪽인가요? 어떤 원소가 인덱스 값이 이 2행 3열의 인덱스 값이 몇일까요? 6입니다. 맞습니다. 이 6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꼭 6이라는 값은 아니지만 2행 3열의 값이 뭔지 이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A 하시고
2,3 이렇게 하면 2행 3열에 해당하는 그런 인자값을, 이 인덱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n스라는 그 배장 함수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죠.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장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2행 3열의 이 행렬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다른 행렬로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변수에 이 A라는 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 1행 2열 그리고 콤마 2행 3열 2행 3열 네, 이 부분까지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잘 나오나요? 이 1행의 2열 1행의 2, 3열 그리고 2행의 2, 3열 나오나요? 네, 하여튼 일부를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잘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한 걸로 한번 또 넘어가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콜론 연산자를 이 인덱스로 사용하는 것은 이 행이나 열의 모든 원소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에 대한 어떤 인자값을, 아규먼트 값을 이렇게 가져오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슬처럼 이어붙인 이 긴 열 벡터에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생성된다. 이런 것을 이른바 선형 지수화라고 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행렬에 이 행이나 열을 자체를 추가해서 행렬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즈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칸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한 행을. 그래서 차원이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벡터에서 원소의 수를 반환하는 것을 랭스라고 해요. 이 행렬에 적용하면 행과 열의 수 가운데서 큰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라는 함수는 이 벡터나 행렬에서 행과 열의 수를 순서대로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뉴메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임의의 배열에서 네, 모든 원소의 수를 반환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타이핑을 하셔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AND라는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AND는 벡터에서 마지막 원소를 참조하는 부분이에요. 행이나 열의 마지막 원소를 취할 때도 AND를 이 인덱스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ND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V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언제 썼었나요? 자, V라는 함수를 우리가 5, 6, 7, 8을 했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B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매트랩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 했던 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라는 행렬에서 이 B라는 것에서 AND를 한번 해볼게요. AND. 그러면 값은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B라고, 아니,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라고 해놓고, AND라고 하고,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라고 이렇게 나오죠. 잘 확인하셨나요? 지금 2열의 원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ND라는 걸 쓰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 그 해당하는 열의 원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AND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함수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원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공유가 네. 네, 행렬이나 이 차원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reshape라고 하고 이 flip LR이라고 하고 flip UD라고 하고 그리고 로트 90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 그냥 행렬이 아니라 나중에 이미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내장 함수, reshape, flip LR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 랜드 I 뭐 이런 식으로 reshape 이렇게 나오죠. reshape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행렬의 차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6인 행렬을 3 곱하기 4로 변경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확인하셨나요? 네, 어떤 그 뭐랄까, 외형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값을 완전히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행렬이 이미지로 픽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요. 픽셀이 있어요. 픽셀도 잘 보시면 배열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픽셀도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 배열이에요. 그러면 그 픽셀을 가지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쉐이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플립 LR, 그리고 플립 UD, 그리고 로테이트 90, 로트 90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쭉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뒤에 보시면 빈 벡터라는 게 또 나와요. 어떤 값도 저장하지 않는 빈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값들을 이 벡터에 추가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제 중요하게 된대요. 어떤 값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면은 좋겠죠. 그리고 부분 집합도 제거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빈 벡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로부터 원소를 삭제하는 데도 이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매직 3라는 게 여기 나와요. 아니, 매직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 매직이라는 함수에서 지금 빈 벡터를 쓰게 되면 행이 하나 없어지죠.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행 자체를 지금 이 행을 지금 삭제했는데 그 이 행을 삭제한 부분이 잘 보이시는지 네. 혹시 마이크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이크를 켜신 걸까요? 아니면은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빈 벡터를 이용해서 행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지금 magic이라는 함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 magic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요거는 마방진이라고 하는 그런 행렬을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gic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면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합이 다 같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자, 또 한번 제가 이 매트랩을 새로 열 때는 뭐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죠? 클리어를 먼저 했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 또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클리어 다음에 CLC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를 해야 변수도 싹 없어지고 명령창에 있는 명령들도 다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자, magic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마방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마방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magic 해서 4 곱하기 4에 해당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마방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지난번에 배운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sum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sum 기억나시나요? 네, 합계죠, 합계. 자, 34, 34, 34, 34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 할 때는 어떤 거 썼었나요? 여기 그 점처럼 생긴 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A라고 해서 저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작은 따옴표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34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DIAG라고 또 한번 쳐볼게요. 요거는 DIAG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도움말에다가 DIAG. 지금 제가 도움말 띄운 거는 안 보이시죠? 다시 요거를 네,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공유를 창으로 했더니 보이지 않습니다. 공유를 도움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IAG라고 제가 지금 도움말을 한번 쳐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쳐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합계를 구했는데요. DIAG라고 치게 되면 대각행렬, 대각선 요소를 보는 거예요. 대각선 요소를 볼 때 우리가 이 DIAG를 쓰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34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 마방진 같은 경우는 또 얘도 좀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이렇게 마방진이 나오게 된 이 시초에 대해서 이렇게 사파를 넣어놨습니다. 이 사파는 뭐죠? 공학도를 위한 매트랩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대학 교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파입니다. 그래서 그 목판화라는 게 있는데 뒤러라는 사람이 만든 1514년에 만든 이 판화예요. 판화. 여기에 마방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1514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2개 바꿔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저는 요걸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재미있어서 넣어놨어요. 네, 듀러라는 분의 이제 어떤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때 썼던 마방진을 한번 표현을 해서 계산식을 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듀러라는 분이 했던 마방진이 진짜 그 마방진인지 계산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장표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3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차원 같은 경우는 3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2번 넣어야죠. 그래서 이 아규먼트가 그 뭐죠? 묶음이 세 묶음이 돼야 되는 거죠. 3차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로우와 칼럼으로 된 어떤 행렬 값이 페이지로 쭉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3차원 행렬은 이 크기가 같은 행렬을 레이어로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할당을 하게 되면 요것도 그냥 좀 더 넘어가 볼까요? 너무 이 부분 행렬과 크기가 동일하다. 그래서 나중에 사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통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행렬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min, max, sum, prod, comsum, comprod 라는 것이 바로 자, 어떤 함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min 값은 벡터의 원소나 배열의 각 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행벡터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max는 이제 똑같이 그 각 열이나 원소, 그 벡터의 원소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이 부분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sum은 모든 원소에 대한 합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W라는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시고 쭉 넘어갈 건데, 자, 다 같이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5열이 해당되는 이 행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네. 매트랩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매트랩을 다시 열어볼게요. 아까 뭔가 좀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W에 해당하는 행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min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min 해서 W를 쳐볼게요. 얘는 무슨 값이라고요? min은 무슨 값? 최소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뭐 영어로 할 때는 네거티브 2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값을 줍니다. 그럼 맥스 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 값은 얼마일까요? 네, 이 벡터에서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으로도 한번 W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총합은 24라고 잘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잘 표시가 되는지 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프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원소들을 곱하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프로드라고 치고 W라는 변수를 아규먼트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800이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컴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썸 W 이렇게 치시면 누적합이에요. 이렇게 쭉 누적합. 그리고 컴프로드라고 하고 W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누적곱이 등장을 합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함수들은 모든 열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요거는 제가 오늘 시연을 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는, 실습 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계속 이제 슬라이드에 집어넣어 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로 풀었을 경우에 잠깐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시험에 보통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쉽진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A와 B와 C라는 행렬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A는 그냥 요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요거를 주석을 좀 네, 제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혹시나 지금 매트랩을 켜놓고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대로 치시면 될 거예요. A 행렬은 A에 대한 부분이 대괄호부터 시작해서 쭉 치시면 되는데 B부터는 이제 어떻게 치셔야 될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3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기까지 치고 그 다음에 뭘 쳐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미콜론을 넣어야 합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뒤에도 써주시고 이제 2행 써주시고 다시 또 세미콜론을 넣어주시고 다시 또 2, 4, 6이라고 쳐주시면 3행 3열에 해당하는 배열이 등장을 하겠죠. 행렬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11행 아니 저기 1열 3행 1열이죠. 3행 1열 3행 1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미콜론만 쳐주면 되겠죠. 세미콜론만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다음 거 보시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X1, X2 이런 식으로 쭉 값을 표시하는 부분이지 처음에 행렬이 잘 표시가 되었다면 처음에 행렬 맞는데 오류가 없다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되시겠죠? 되시겠죠? 혹시나 다음에 이제 답이 필요하시면 그때 혹시 네, 나중에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벡터와 행렬에 대한 스칼라 그리고 배열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칼라 연산. 스칼라는 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시간에. 한 개의 값이죠. 한 개의 값. 벡터는 1차원 이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자꾸 앞으로 넘어가네요. 제가 이 애플 마우스는 그 가운데를 누르면 자꾸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의 스칼라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각각에 해당하는 연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연산. 두 개의 지금 차이점을 보시는 거예요. 벡터와 행렬의 스칼라 연산을 수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은 배열 연산입니다. 크기가 같은 벡터나 행렬들에 대해서 수행되는 한끼리 또는 원소끼리의 연산이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몇 급수 이런 것들의 연산은 앞에 뭐가 붙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네, 점이 나왔어요. 도트라고 하는 점 곱하기, 점 나누기, 몇 급수도 앞에 점이 되겠습니다. 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벡터나 행렬들을 한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그러면. 배열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쵸? X 여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것도 테스트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제가 더 많이 넣어놔가지고요. 네, 연산은 한번 그 시간 나실 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배열 곱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매트랩으로 공유를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매트랩으로 지금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매트랩 잘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또 한번 클리어 해주시고요. CLC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이제는 배열 곱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열 곱셈. 자, A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4, 5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주시고 1, 3, 2라고 이렇게 하시면 자, 2 곱하기 3회 행렬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또 B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B는 볼게요. 자, 2, 1, 마이너스 3, 5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 주시고요. 3, 4, 1, 2 세미콜론 한 번 더 찍어 주시고 1, 2, 0, 3이라고 하신 다음 배열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3 곱하기 4열의 행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곱셈을 해볼게요. V라는 변수에 A 곱하기 B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잘 곱해졌나요? 잘
부분이. 되셨나요? 네. 자, 곱셈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더하기도 있습니다. 나누기도 있겠죠. 이 벡터끼리 곱하는 경우는 이 원소의 이 수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곱셈 연산은 그 별표처럼 생긴 그 곱하기를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닷이라는 게 있어요. 닷. 잠시만요. 여기 닷을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닷은 요거는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가 뭘로 됐나요? 잘 됐나요? 슬라이드 쇼로? 네, 잘 됐네요. 네. 자, U라는 부분하고 V라는 부분이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닷이라는 것으로 해서 똑같이 뭐죠? 전치를 시킨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닷곱을 수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교차곱. 그래서 이 부분은 크로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 x가 11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파이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사이로 지금 0.1, 0.2, 0.3 이런 식으로 11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장표가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을 가지고 계산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으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롯까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요것도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한번 제가 지운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x는 아까 11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이라고 했는데, 자, 0이라고 치고 0, 그 다음에 1이에요. 한 칸 띄고 1, 0 앞에 0을 생략한 거예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0.1이 아니고 0 한 칸 띄고 2.1 곱하기 파이라고 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0.2 하시고 곱하기 파이 하시고 한 칸 띄고 0.3 곱하기 파이, 0.4 곱하기 파이, 0.5 곱하기 파이, 0.6 곱하기 파이, 0.7이죠. 0.7 곱하기 파이, 0.8 곱하기 파이, 0.9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개의 값을 갖는 그런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어머나, 잠깐만요. 한 칸, 지금 제가 한쪽이 중괄호가 돼버렸죠? 이렇게 잘 나오죠? 가끔씩 저도 이제 오타를 치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래에는 y 값을 넣어줄 거예요. y는 사인, 방금 나온 이제 그 x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등장을 하는 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 XY 값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요 함수는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지금 잘 치셨나요? PLOT가 되겠습니다. 네. 자, PLOT라고 치고 가로 열고 X, Y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다 치셨나요? 자, 치셨으면 엔터를 누르실 때, 자, 제가 지금 피규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새 창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규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규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 피규어라는 플롯이 새 창에 떠 있어요. 새 창이 떠 있는데 이 매트랩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가끔씩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lt 탭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고등학생한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요. 피규어가 하위단의 창에 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명령어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창을 여러 개 띄우면 아무래도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플롯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뿌리는 부분은 항상 새 창으로 피규어로 뜨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 벡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이 벡터와 행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RES라던가 여러 가지, RES는 변수죠. 그 관계 연산자, 뭐 크다, 작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논리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함수는 any, all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find는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이 벡터의 인덱스를 반환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인덱스를 반환할 때 이 find를 쓰시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 equal이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하고 다른 배열을 두 개를 비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가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is equal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or라던가 and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r라던가 and 연산자는 행렬이 아닌 스칼라에만 논리나 부분은 이 스칼라에만 적용한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스칼라에만 적용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실습을 할 건 아니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수평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은 기말고사에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에도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원통의 치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반지름과 높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원통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야 될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 수평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과 산의 높이를 더한 값. 이걸 찾는 게 이제 공식을 찾으면 됩니다. 공식을 찾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수평선까지의 거리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자유낙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선이 중력의 영향으로 지구를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자유낙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자유낙하의 물체, 낙하거리를 구해라 라는 그런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중력 가속도, 그리고 낙하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행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행성과 이 달에서의 낙하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중력 가속도가 행성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계산기로 푸른 공식을 나중에 매트랩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맞습니다. 중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문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저처럼 이제 졸업한 지 좀 오래되면은 어머 저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보게 되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또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수학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배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식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점수 계산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미션이라고 하지만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송준기, 이병현, 이유 이렇게 3명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점수가 나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렇게 나왔어요. 점수가. 그러면 내 머리가 가장 좋나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는 이 점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봐야 되겠죠. 배열을 어떻게 어떤 행렬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거는 그 이행사열은 아니고요. 삼행사열 아닐까요? 삼행사열. 그렇죠? 삼행사열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개를 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어떤 거?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배열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계산식이 있겠죠. 계산식을 하나 이제 하시면 돼요. 지금 필요한 계산식이 하나인가요? 두 개잖아요. 그렇죠? 각 과목별 평균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못 푸셔도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이 미션에 대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까지 미션까지 해서 지금 오늘 이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불금이죠, 불금. 불금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그 중간에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거나 뭐 교환이 다시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